최근 초등학생을 유기하려는 일당이 붙잡혀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어제 경기 광명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고요. 네, 그 10대 고등학생이 이제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유괴하려고 시도했던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경찰은 이제 남학생 A군을 체포해서 조사 중인데요. A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 20분쯤에 경기 광명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8살 아이를 이제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 A군은 집으로 가던 아이를 따라가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고요. 같은 층에 내려서 이제 아이의 입을 막고 이제 끌고 가려고 했지만 아이가 울자 도주했습니다. 2시간 뒤쯤에 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이제 집에 있던 A군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는 피해 아동과 아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당초 A군은 이제 미성년자 약취 미수 즉 유괴 미수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하지만 추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성폭력 특별특례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를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네, 10대 고등학생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더욱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 또 최근에 서울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도 아이들을 유기하려던 일당이 붙잡힌 일이 있었다고요. 네, 이거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 반쯤에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아이들을 유기하려던 20대 남성 3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이들은 아이들에게 이제 차량으로 접근을 해서요. 귀엽다, 뭐 집에 데려다 줄게 라면서 유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 4명의 아이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접근을 했는데 다행히 모두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 1일에 이런 사건 발생의 경위를 알린 뒤 어린이 유괴 예방을 위한 주의 부탁이라는 내용의 가전통신문을 발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미성년자 약취, 유인 이런 혐의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그냥 다가가서 귀엽다고 말을 걸어도 그런 행위에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까지 포함이 되는 걸까요? 귀엽다고 다가가서 말을 거는 그 행위가 사실은 내가 약취라든지 유인의 고의를 가지고 이러한 말을 거는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실행의 착수에 옮겨졌다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어떤 고의를 가지고 이것을 행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취라고 한다면 강제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해서 이 강제로 데려가는 것을 약취라고 하고요. 네. 유인은 내가 뭐 맛있는 거 줄게. 여기 와서 뭐 엄마가 와 있으라고 했어. 라고 하면서 속여서 데려가는 게 이제 유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성년자 약취 유인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동일한 조항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행의 수단이라든지 방법만 다를 뿐 동일하게 처벌이 되는 것이고요. 뭐 그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미수에 이르렀느냐 아니면 기수에 이르렀느냐 이런 양형상의 좀 차이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미수에 그칠 경우에는 형량이 낮아진다는 얘기인데 이거 죄질이 워낙 악질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의외로 이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경우에는 고의성을 부정하면서 그리고 실제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 미수에 그쳤다라고 해서 집행유예형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수범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가 형법상의 체계상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면, 완성되지 않았다면 감경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형량을 높여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면 양형 기준을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뭐 추행 가는 목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이 1년에서 3년이고 감경된다면 8개월에서 2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형량보다 양형 기준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 말씀해 주신 그 서대문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 처음에는 범죄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데 기각이 되면서 또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고요. 네, 그 경찰이 이제 가정통신문이 발송된 다음 날 보도가 나오니까 이 사건은 범죄 관련성이 없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부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신고가 접수가 되면서 재수사에 착수를 했고 일당 3명을 긴급 체포했는데요. 경찰은 이제 뒤늦게 실제 범행에 사용한 차량이 회색 SUV였는데 최초 신고가 이제 흰색 승합차로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신고가 없었더라면 사건은 그대로 묻혔을 수도 있다는 얘기여서 좀 아찔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경찰이 이제 3명 중에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은 혐의 사실과 고의성 등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죠. 또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의 인멸이나 도망칠 우려가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유괴 시도가 여러 차례 반복이 됐고 차량을 후진해서 이제 도망가는
있는 초등학생들을 쫓아가는 모습도 CCTV에 담겼다면서 고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피의자 3명 중 1명이 범행을 말렸지만 나머지 2명이 계속해서 범행을 시도한 점도 영장을 신청했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이제 포렌식을 거쳐서 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 잘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법원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좀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성년자 약취유인의 경우에는 사실 미수범의 경우에 처벌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차량을 대기하고 얘를 데리고 가려고 했다라는 것까지 소명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기각을 한 이유도 일단은 범죄 혐의, 그러니까 장난으로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고의가 다퉈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본안에서 실제 유무죄를 다툴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네,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또 구속은 막 기각이 되고 하니까요.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점차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보시면 서대문구 유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학교 근처에서 오후 3시 반쯤에 발생을 했고요. 네. 광명시에서 발생한 사건은 오후 4시 20분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주 서귀포시에서도 어제 오후에 그 30대 남성이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뭐 알바를 시켜주겠다, 재밌는 걸 보여주겠다 하면서 이제 여학생을 차량에 태우려고 했다가 아이가 거절을 하고 차량 번호를 이제 확인하려고 하자 도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맘카페에서는 워킹맘이라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는다. 당분간 애들 등하굣 때 가봐야겠다. 뭐 아이를 혼자 학원에 보내기가 겁난다 등의 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5주간 서울 시내 초등학교 등하굣길에는 이제 경찰관을 집중 배치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지킴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들로 이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는데요. 이제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학교, 교육청 간의 즉시 정보 공유 체제를 갖추는 게 필요하고요. 위험 신호가 접수될 경우에 이제 자동으로 상향 대응하는 프로토콜도 마련이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교에서 자주 교육을 하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때 도와줘야 하는 주변 어른들의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아동 구출 매뉴얼도 마련을 해서 좀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플러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소영 기자, 양재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